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기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즉 흑색 선전도 점점 강도가 짙어지고 있죠. 후보들의 언어 역시 세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감정적인 언사들이 오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도를 넘는 SNS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서울을 순회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 여론 상황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개 여론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오늘자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 우세에서 이렇게 접전으로 또 윤 후보 우세로 크로스가 뚜렷한 모습이죠. 최근에 초박빙 판세다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접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열이 갈리는 건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여야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제 민생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게 네. 저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사상의 우위고 저희들이 감에 의한 우위지 실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고 또 조심하겠다라는 말과는 달리요.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인데요. 오늘 서울 광화문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2016년 첫 촛불 시위가 있은 지 오늘로 1938일이 지났다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사람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격은 더욱더 거칩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무속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건진 법사가 소속된 일광조계종에서 했던 바로 이 행사, 소의 사체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여기서 실제로 칼춤을 췄던 이모 씨가 르코르비지에전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르코르비지에전은 김 씨가 대표로 있던 호바나 컨텐츠가 2016년에서 2017년에 주최했던 전시회인데요. 건진법사의 절친 일광종 총무원 부원장 두 사람 절친입니다. 소가죽 벗기는 구슬 집행하는 무속인이 대체 코바나 컨텐츠의 대형 전시회를 시작하는 VIP 개막식에 참석해서 발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의겸 의원은 앞서 이 굿판, 이 행사에서 연등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이 적힌 연등이 있다, 이렇게 이 반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확인을 해봤더니 청와대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 이름은 과시용으로 도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나온 것과 또 윤 후보,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와의 관계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에서는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이 무속 논란 작심하고 제기하는 건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오죠. 유진법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부터 계속돼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황 증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관계하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관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주장 한마디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좀 그냥 계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 연등이 달려 있는데 대통령은 뭐 관계 없을 거다. 혼자만의 추측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후보 부부를 무속과 연관시키려고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모 인사가 인형을 만들어서 주술 의식을 했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곳에서 선거 내내 들고 나오는 것이 뭐 주술이고 무슨 뭐 소수 종교고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의 선대위 관계자가 무슨 지푸라기 인형을 갖다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뭐 오살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고 예. 네, 무속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이 두 후보 모두 같은 해 같은 사람에게 관상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 부부는 지난 대선 경선 즈음, 또 윤 후보 부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직후에 관상 또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백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관상이나 풍수를 안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 후보 부부와의 만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후보와의 만남도 공개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김혜경 씨는요.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김건희 씨는 정치를 하면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대선 경선 중이었고 또 윤 후보는 지검장이 된 직후였기 때문이겠죠. 백 교수는 이 후보들이 아니라 이 동물에 빗대서 관상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살쾡이상, 그리고 윤 후보는 악어상이라고 당사자들에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칼럼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비상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거북이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전해드린 건데 실제 투표를 할 때는 정책과 비전 또 후보들의 말과 행동을 봐야겠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성과급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받아갔겠습니까? 이거 왜 공개 못합니까? 165억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성과급 누가 받아갔는지 그거 왜 공개 못하는 겁니까? 네, 당 차원에서는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펴고 있죠.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로 문 앞에 배달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누가 먹었냐는 겁니다. 하루에만 점심 9번, 저녁 9번을 결제한 이 2015년 성남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 회계 처리 내역에 대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김혜경 씨의 일탈을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후보 부부의 옆집에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집을 빌렸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이거였냐면서 맹공을 폈습니다. 업무 추진부로 결제한 음식을 옆집과 나눠 먹었다면 횡령 혐의가 의심되는데 옆집이 대선 준비용 사무소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니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순회동 2402호의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후보 측이 옆집과 관련해서는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선대위 조직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고 또 선대 조직을 분당해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반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네거티브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든 야든 과한 네거티브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여권에서는 최근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이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뭘 참아는 거니? 사실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쏘는지 마이클 잭슨을 쏘는지 얼굴을 열어보니 이름도 열어보니. 네,
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은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했다는 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까지 하느냐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야권발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이한상 교수는 민주당 유세차가 전복된 사진을 올리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서서히 침몰할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저쪽의 악재가 우리에게는 호재라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한 언사였죠. 바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 선대본부 차원에서 과도한 네거티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거티브 공세에는 즉각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우리 무엇보다도 유세 현장의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실수가 당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구설수가 없도록 더욱 몸가짐,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오늘 움직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보 이틀째 서울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어제 광남을 돌았다면 오늘은 강북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민심 2반을 달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쏟아냈는데요. 어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이 후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 내놓는 동시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를 조정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것도 그것도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조정해야죠. 네, 대선 후보들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 공방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저쪽 점수 깎으려다가 자칫 이쪽 점수 깎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기준에 두고 선 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술에 휘둘린 후보 대 그림자 대선 조직, 여야 네거티브 공방.